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운동을 줄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달리기 같은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의학 연구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달리기가 우리 몸에 더 좋다는 겁니다. 마치 녹슨 기계에 기름을 쳐주는 것처럼 달리기가 우리 몸 구석구석을 다시 깨워준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나이 들수록 달리기가 좋은 이유 8가지를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을 안 한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수명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달리기가 우리 인생 자체를 바꿔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릴 모든 효과들이 결국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한 국제공동연구팀이 전 세계 50개국, 50세 이상 성인 140만 명을 15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 달리기나 조깅을 한 사람들은 전혀 운동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률이 30%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75세 이후에 달리기를 시작한 사람들도 평균 3에서 5년을 더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죠. 의학에서는 이걸 건강 수명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침대에 누워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달리기를 한 70대 어르신들은 같은 나이의 비운동 그룹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평균 6년 더 길었습니다. 혼자서 옷 입고, 식사하고, 화장실 가고, 장 보러 나가는 이런 일상적인 활동들을 더 오래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달리기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2. 심장이 젊어집니다. 우리 심장은 쉬지 않고 일하는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피를 온몸에 보내는 일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펌프가 점점 약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 펌프가 힘이 약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2019년 미국 텍사스 대학교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일주일에 4, 5회 달리기를 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평소처럼 생활하게 했습니다. 2년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달리기를 한 그룹의 심장은 무려 20년은 젊어져 있었습니다. 60대의 심장이 40대 심장처럼 튼튼하게 뛰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달리기를 하면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게 마치 근육 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팔 운동을 하면 팔 근육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심장도 운동을 시키면 더 강해지는 거죠. 심장 근육이 강해지면은 한 번 뛸 때 더 많은 피를 보낼 수 있고 그래서 더 적게 뛰어도 되니까 심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이 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3. 뇌가 맑아지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찾고 냉장고 앞에 섰는데 뭘 꺼내려고 했는지 잊어버리는 일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나이가 들면서 뇌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를 정원에 있는 나무라고 생각해보세요. 나무가 건강하려면 물과 영양분이 필요하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데 이게 줄어들면 뇌가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2020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팀은 5년 동안 70대 어르신 600명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가볍게 달리기를 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무려 40%나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미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도 달리기를 시작하자 기억력이 다시 좋아졌다는 겁니다. 달리기를 하면 뇌로 가는 피의 양이 30%나 증가합니다. 또한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걸 쉽게 설명하면 뇌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질이 뇌세포를 새로 만들고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켜줍니다. 마치 녹슨 전선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효과죠. 특히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이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뇌가 이미 활발해서 달리기의 효과가 덜 느껴지지만 50대 이후부터는 달리기가 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뼈가 튼튼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이 들면 뼈가 약해지니까 달리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달리기야말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우리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마치 벽돌집처럼 계속 낡은 벽돌을 빼내고 새 벽돌을 끼워 넣으면서 재건축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새 벽돌을 끼워 넣는 속도보다 낡은 벽돌을 빼내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뼈가 약해지고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뼈는 충격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2018년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수영, 자전거, 달리기 이 3가지 운동을 5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6개월간 시켰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수영과 자전거를 한 그룹은 뼈 밀도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리기를 한 그룹은 뼈 밀도가 평균 3에서 5%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수영은 물에 떠 있어서 뼈에 충격이 없고 자전거는 앉아서 하니까 충격이 적습니다. 반면 달리기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우리 몸무게의 2~3배에 달하는 충격이 뼈에 전달됩니다. 이 충격이 뼈에게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야, 여기 힘이 많이 가해지네? 더 튼튼해져야겠어 하고 뼈가 스스로 강해지는 거죠. 마치 손에 굳은 살이 박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손을 많이 쓰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는 것처럼 뼈도 자극을 받으면 더 단단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분들은 폐경 후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규칙적인 달리기가 이를 막아주는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5. 혈당이 조절되고 당뇨병을 예방합니다. 요즘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오신 분들 많으시죠? 당뇨병은 이제 국민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흔해졌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3명 중 1명이 당뇨병이거나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혈당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되어 피 속에 녹아있는 당분의 양입니다. 이 당분은 우리 몸의 연료인데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에너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분이 혼자서는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문을 열어줄 열쇠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열쇠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열쇠 구멍이 녹슬어서 열쇠를 꽂아도 문이 안 열리는 것과 같죠? 그래서 당분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피 속에 계속 떠다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2017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15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0대 이상 성인 12만 명을 조사했는데 일주일에 150분 이상 달리기를 한 사람들은 당뇨병 발생률이 58%나 낮았습니다. 이미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도 달리기를 시작하자 혈당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달리기가 혈당에 좋은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달리는 동안 근육이 당분을 직접 끌어다 씁니다. 인슐린이라는 열쇠 없이도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째, 규칙적으로 달리면 녹슬었던 열쇠 구멍이 다시 깨끗해집니다. 의학 용어로는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인슐린이 다시 잘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더 좋은 소식은 나이가 들어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70대에 달리기를 시작해도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 관절이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달리기 하면 무릎 상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정반대의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2018년 미국 베일러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0대 이상 성인 2,6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는데 규칙적으로 달리기를 한 사람들이 전혀 운동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오히려 29% 낮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무릎 관절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이라는 물렁물렁한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쿠션 역할을 해서 뼈끼리 부딪히지 않게 해줍니다. 마치 신발 깔창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양분을 받을까요? 관절 안에는 활액이라는 액체가 있는데 이게 마치 기름처럼 관절을 매끄럽게 하고 영양분도 공급합니다. 이 활액은 관절을 움직일 때만 잘 순환됩니다. 스펀지를 생각해보세요. 물에 담가놓기만 하면 스펀지 속까지 물이 안 들어갑니다. 쥐었다 폈다를 반복해야 물이 스펀지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깨끗해지죠. 관절도 똑같습니다. 움직여야 활액이 연골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빼냅니다. 오히려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활액순환이 안 되어서 연골이 영양 부족으로 약해집니다. 마치 오래 사용하지 않은 기계가 녹슬어 망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무리하게 뛰면 안 되지만 자신의 체력에 맞게 적당히 달리는 것은 관절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는데 달리기로 다리 근육을 강화하면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천연 보호대가 생기는 셈입니다. 7. 우울증이 사라지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은 독립하고 직장에서는 은퇴하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뜸해집니다. 이런 변화들이 마음을 외롭고 우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30%가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2019년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발표한 연구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60대 환자들을 2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약만 계속 먹고 다른 그룹은 약과 함께 일주일에 3번 30분씩 달리기를 했습니다. 3개월 후 달리기를 한 그룹의 우울증 증상이 약만 먹은 그룹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몇몇은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달리기가 마음의 약이 될까요? 달리기를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엔도르핀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런 기분이죠.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더 재미있는 건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이 달리기를 했을 때 이 행복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이런 호르몬이 이미 충분히 나오지만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달리기의 효과가 더 극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또한 달리기는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는 할 수 있어. 오늘 어제보다 10분 더 뛰었어. 라는 성취감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이런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8.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 면역력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병에 취약해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경비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젊을 때는 경비원이 24시간 쉬지 않고 순찰을 돌면서 침입자를 잡아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경비원의 수도 줄어들고 남아있는 경비원들도 늙어서 느려지고 침입자를 잘 못 잡습니다. 2020년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1년간 관찰했는데 일주일에 3회 이상 달리기를 한 그룹은 감기나 독감 같은 호흡기 감염 발생률이 43% 낮았습니다. 또한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가볍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달리기가 면역력을 높이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면역세포들이 온몸을 더 빠르게 돌아다닙니다. 경비원들이 더 빠른 차를 타고 순찰을 도는 것과 같죠? 그러면은 침입자를 더 빨리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달리기는 새로운 면역세포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NK세포라는 특수 면역세포가 증가하는데 이 세포는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내서 제거하는 특공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으로 달리는 70대, 어르신의 NK세포 수치가 운동하지 않는 50대보다 높게 나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달리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리고 나서 기분이 좋고 상쾌하면 적당한 거고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으면 과한 겁니다. 물론 내일 당장 마라톤을 뛰라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빠르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번에 20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운동화 한 켤레면 충분합니다. 헬스장 등록할 필요도 없고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 앞 공원이나 골목길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 걱정되시면 병원에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고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6개월 후, 1년 후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놀라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지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 자랑스럽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달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